무리한 얘기죠. 지금 국익이 걸려있고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렇게 선거랑 연결을 짓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나라가 기울어도 경제가 파탄 나도 그저 표만 챙기면 그뿐인 저열한 권력지향 모령치 정권의 추악한 민낯이 바로 이것입니다. 민주당에 공식 사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정철 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합니다. 내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후 처음으로 한일 외교부 장관이 만납니다. 미국의 중재가 힘을 발휘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긍정적인 일임은 분명한데요. 그런데 말이죠. 양정철 원장이 주축인 집권여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일본과 맞서야 내년 총선에 유리하다. 이런 내부 보고서를 작성해서 논란입니다. 양정철 원장은 보름 전에 그런 건 없다라며 고개를 저었었는데 말입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일본 경제 보복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당에서 이해찬 대표님 중심으로 해서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좀 무리한 얘기죠. 지금 국익이 걸려 있고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렇게 선거랑 연결을 짓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국가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선거에 연결을 짓냐라는 발언이었는데, 자, 여러분 제 손에 민주연구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128명 전원에게 이메일로 보낸 문제의 내부 문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시죠? 대외주의라고 써 있습니다. 이따 다시 화면으로 좀 키워서 볼 텐데요. 제목은 한일 갈등에 대한 여론 동향입니다. 내용은 핵심은 이렇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자, 마지막 장입니다. 일본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는, 여기 보시면 원칙적 대응을 선호하는 여론에 비춰볼 때 총선 영향은 긍정적일 것입니다. 이런 문장이 눈에 띕니다. 차례로 짚어볼게요. 먼저 김태현 변호사님. 예. 집권 여당의 싱크탱크의 내부 문건이다. 무게가 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럼요. 자유한국당의 여의도연구원도 그렇고 민주당의 민주연구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의 싱크탱크니까 정책적인 측면도 강하겠지만 아무래도 내년에 총선이기 때문에 총선 전략을 수립하는 싱크탱크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서 나오는 어떤 보고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아마 굉장히 좀 나름대로 좀 공신력 있는 보고서고 당 의원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사실 굉장히 크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론조사는 시중에 있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입니다. 아하. 보고서도 가장 선호하는 보고서는 시중에 있는 보고서가 아니라 여의도연구원의 정책 보고서입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그럼 이 보고서 뭐가 문제냐? 저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내년 총선을 친일 대 반일 구도로 간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을 주문하면 그것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는 이 내용 자체는 그리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저를 비롯한 네 분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건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정치판을 쪽으로 볼 줄 아는 분들이라면 이 친일 대 반일의 강한 대립구도가 자유한국당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총선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거에서는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근데 내용 자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저걸 집권 여당의 정책연구원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배포했다는 데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오해를 살 수 있느냐?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 일본의 경제 보복 문제를 풀려는 의지보다는 물론 풀면 정말 좋지만 설사 이게 안 풀리더라도 그냥 간한 대응으로 나가기만 해도 안 풀리더라도 내년 총선 전국엔 불리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의도적으로 방임하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문건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굉장히 부적절한 문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화면 다시 한번 보실게요. 그 화면에 여론조사 문항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글자를 좀 더 키워볼까요? 예. 어떤 부분을 여론조사했는지 보겠습니다. 하정대 국장.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할 때 일본의 무리한 요구에 단호하게 맞서야 하냐, 아니면 일본과 적절한 선에서 타협해야 하냐, 이 문항입니다. 예. 저게 이제 뭐에 관련된 거냐면 일본의 수출 규제, 즉 7월 2일 날 우리나라의 반도체와 관련한 아주 핵심 재료 3가지에 대해서 이제 그 수출 제한 조치를 일본 정부가 취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8월 2일부터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온 상태인데, 그런 상황에서 일본 수출 규제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 하는 것을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찬성 쪽은 일본의 무리한 요구에 단호하게 맞서야, 그리고 일본과 적절한 선에서 타협해야,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그러면 일본이 부당한 여러 가지 수출 제한 조치를 정한 것을 당연히 무리한 거죠. 그거에 단호하게 맞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마치 옆에 있는 일본과 적절한 선에서 타협해야 하는, 사실 우리 국민 중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했을 때 마치 일본의 무리한 요구에 단호하게 맞서야 하는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의 정책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본과 적절한 선에서 타협해야 하는 마치 야당의 정책인 것처럼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도 자체가 매우 불순하다. 그리고 여기에 같이 보면 다른 질문도 있는데요. 예. 이걸 보면 확실히 왜 이런 여론조사를 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한 친일 비판은 지지층 결집 효과는 있지만 지지층 확대 효과는 없다. 왜? 거기를 만약에 자유한국당을 친일로 묶어가지고 공격하는 거는 공감이 49.9%뿐이 안 되고 비공감이 43.9%로 찬반이 비슷하니까, 알겠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 하지 말자까지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가 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128명의 의원들한테 왜 줬는지,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되자 이거 개인적 차원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이 바로 여론 동향 자체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이 한일 갈등으로 재계와 정부가 분주히 움직였을 때 금모으기 운동을 언급했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외환위기 때 금모기까지 했었던 국민들이고요. 청와대와 정부는 그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되니까 차분하고 냉정하게 가야 되는데, 국민들의 지금 여론이 굉장히 좀 많이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분노하고 있는데, 그 여과 없이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허만석 부장, 최소한 청와대 빼고 최소한 여당에서 계속해서 일본에 대한 강경 발언이 나온 게 혹시 청산 전략이 아니냐, 이런 의심은 합리적 의심 아닙니까? 저는 청와대를 왜 빼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렇습니다. 예. 같이 지금 세트로 지금 계속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2척이라든지 뭐 죽창가, 금모으기 뭐 등등 이렇게 쭉 얘기를 했고요. 지금 평화당에서, 평화당은 이제 이런 그 정책적인 부분에서 지금 집권 여당하고 약간 궤를 같이 하는 그런 당이라고 하는데, 이 평화당에서조차 지금 나오고 있는 논평이, 이번 이 민주연구원의 이 보고서는 거의 아베스럽다. 그리고 양정철 원장을 즉각 해임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보다도요, 원칙적 대응, 일본에 대한 원칙적 대응이 총선 영향에 긍정적일 것이다. 바로 이 문장이 너무나 좀 그 야당 쪽 주장의 표현에 따르면 좀 너무나 이건 치사하다, 치사하고 좀 천박하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지금 이런 수출 규제라든지 일본의 수출 규제라든지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인데, 대기업들이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능력이 있으니까 대기업들이 알아서 잘 풀 것이다. 그러면 우리 정부 여당은 그냥 손 놓고 그냥 계속적으로 반일 이런 쪽으로 허만석 부장이 해석하신 거죠, 일단. 표를 좀 얻는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기자들에게 오늘 양정철 민주연구원이 핵심은 이렇습니다. 적절치 못한 내용으로 적절치 못하게 배포됐다. 강소희 부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하지 못한 내용이었고, 그리고 배포하는 방식 또한 부적절했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원들이 이 보고서를 받아봤을 때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석 자체가, 그러니까 이걸 조금 한 번 더 짚고 가야 되는 게, 앞서 말씀하셨던 그 여론조사 질문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민주연구원에서 한 건 아니에요. 여론조사는 KSOI 자체에서 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를 해석한 게 민주연구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해석한 보고서를 이제 의원들한테 돌린 건데, 그러니까
해석한 거의 요지는 그거 아닙니까?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있고 그게 총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어떤 경우에 강경한 대응을 할 경우에. 그렇다면 여기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변수가 있어요. 그리고 총선이라는 변수가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에 강경 대응이라는 또 다른 변수가 있죠. 근데 이게 성립이 되려면 이 일본 수출 규제와 그 총선이 일단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되고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풀릴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내년에 총선은 4월이에요. 그렇다면 이 둘 간에 어떤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냈을까? 저는 그 통계 결과도 조금 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 중간에 미디에이터 역할로서 이 강경한 대응이 긍정적인 역할을 줄 것이다. 그러면 인과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근거는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이 보고서를 보면. 그래서 의원들도 이걸 보고 좀 신빙성이나 아니면 신뢰도나 타당도에서 좀 의문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보시다시피 신뢰도나 적절치 않은 보고서는 맞다라는. 네. 자, 오늘 다른 야당에서는 즉각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나라가 기울어도 경제가 파탄 나도 그저 표만 챙기면 그뿐인 저열한 권력 지향 모렴치 정권의 추악한 민낯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모두가 합작해서 반의를 조장하고 이순신이니 죽창이니 의병이니 했던 것입니까? 한일 경제전쟁의 불똥이 생업에 어떻게 필지 전전긍긍하고 있는 마당에 청와대와 민주당이 묻습니다. 이 사태를 내년 4.15 총선까지 끌고 가려는 속셈을 내비친 것입니까? 민주당의 공식 사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정철 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합니다. 이 관련해서 이 양정철 원장의 부적절한 보고서 관련해서 댓글이 들어왔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예. 국가의 운명을 선거에 이용하다니 바로 읽겠습니다. 총선에 유리하니 원칙적으로 대응한 거 아니냐? 정권이 무섭다. 예. 국민 기만이 아니냐? 해석을 여기보다 더 잘해주는 분들도 있어서 일단 비판 일색입니다. 하정대 국장. 오늘 양정철 원장이 사과를 했는데 뭐 야당의 말처럼 해임까지 가진 않겠죠? 예, 사실 뭐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경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엄청나게 후폭풍이 일으니까 잠시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민주연구원 같은 경우도 이사장이 이해찬 대표거든요. 그리고 양정철 원장이고, 그리고 거기 이사들에는 현역 의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무슨 양정철 원장 혼자 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 무슨 연구원이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사전에 다 상의하고 한 건데, 후폭풍이 세니까 이제 서로 역할 분담해서 한쪽에서는 경고하고 한쪽에서는 경고받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적어도 이런 사안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강제징용 갈등으로 해가지고 한일 간에 지금 큰 외교 문제가 됐고, 심지어 우리 경제의 가장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산업이 지금 무너지려고 하는 판인데 3개월만 돼도 우리 큰 문제가 있다고 하는 판에 내년 4월까지 이걸 끌고 가는 게 오히려 정치적으로 유리하니까 강경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런 분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국익을 당리당략하게 생각할 수 있냐라는 뭐 의견도 댓글에 대다수였는데요.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된 뭐 총선 얘기를 해봤다면 저희가 다음 주제를 넘어가기 전에 경제보복 관련해서 조금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본의 경제보복 이후 일본의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가 집중 타겟이 됐었죠. 그런데 오랜 기간 유니클로의 모델로 활동했던 배우 이나영 씨가 국내 의류 모델로 변신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과거 이나영 씨의 CF 장면 같이 보고 오겠습니다. 겨울은 피부가 민감해지는 계절이니까 내 몸에 처음 닿는 옷은 특별히 더 신경 쓰는 편이에요. 오늘 보도에요. 유니클로터나 탑땡 뭐 이러면 어느 정도 짐작이 되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유니클로 브랜드 하면 대표적으로 이나영 씨가 떠오르잖아요. 김태현 변호사님. 예. 그런데 국내 브랜드 모델로 바꿨다. 예. 계약 종료되고 그러면은 연예인 입장에서 브랜드 바꾸는 거 본인 뭐 자유죠. 그런데
이게 지금 시기가 공교롭게도 어쨌든 유니클로가 일본 브랜드이기 때문에 지금 일본의 경제 보복 때문에 유니클로에 대한 지금 불매운동이 알게 모르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와중에서 유니클로의 그동안 모델이었던 이나영 씨가 국내 브랜드로 모델을 이제 바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혹시 일본 불매운동에 영향이 있는 건 아니야라는 그런 또 얘기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일단 뭐 소속사의 공식적인 반응은 입장은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몇 해 전부터 유니클로와 계약 종료는 몇 해 전 종료됐다. 뭐 국내 브랜드와의 계약을 올 초부터 준비한 거 이렇게 나왔는데 저도 저 얘기가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저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간에 유니클로가 일본 브랜드이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 반일 감정이 있어서 불매 운동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브랜드 계약하는 걸 유지하는 것은 좋지가 않다.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안 할래. 모델 못 하겠어. 라고 이렇게 되면 이거 이나영 씨가 그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위약금을 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속사에서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 지금 이 반일 감정 때문에 유니클로 모델 못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 이건 아마 못했을 겁니다. 법적인 문제가 굉장히 골치 아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 초에 이미 계약이 종료됐고 그래서 다른 브랜드를 선택한 거다라는 저 소속사의 말이 저는 맞을 거라고 봅니다. 허만석 부장, 저는 유니클로 하면 상징적인 모델이 이나영 씨니까 최근까지도 한 줄 알았는데 소속사에게 저희가 팩트체크 사실관계를 물어보니까 2년 전에 모델은 끝났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나영 씨 이 문제뿐 아니라 최근에 일본 여행 프로그램도 많이 없어졌고 일본인 제1교포 출연도 많이 TV에서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연예인이 이제 일본에 가서 일본에 있는 음식이라든지 또 일본의 그 유명한 관광지 이런 것을 소개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곧잘 방영이 되곤 했었는데요. 지금 지금 한일 갈등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점차적으로 지금 거의 자취를 감추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좀 약간 그 계기가 된 것은 뭐냐면 한 연예인이 일본 여행을 가서 그 여행 사진을 그냥 좀 무심코 이렇게 SNS에 올렸는데 이것 때문에 여론의 문매를 맞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유니클로 모델이 아닌 이나영 씨 얘기와 양정철 원장의 부적절한 보고서 얘기까지 일본의 경제 보복 관련된 뉴스 정리해봤습니다.